러시아에서는 민족주의 바람이 불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83%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가격이 새로운 고점까지 치솟으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버블이 일어날 조짐도 발견됐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력이 있다면 한국에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받습니다. 직장인 은퇴 플랜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은퇴보장법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올해 들어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나 늘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에서는 민족주의 바람이 불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83%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방 민주 진영을 결집시키고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전황을 이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와 AFP 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레바다 센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러시아 국민의 83%는 푸틴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1월보다 14%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푸틴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5%로 1월에 비해 1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선전에 의해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수가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편을 먹고 러시아에 맞서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을 넘어가고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면서 러시아 국민의 감정이 변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모스크바 소재 여론조사 기관인 레바다의 데니스 볼코프 국장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될 때는 러시아인들이 충격과 혼란을 느꼈지만 현재 국민들은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로부터 포위돼 푸틴을 중심으로 결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비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21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은 40%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높은 가운데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한 고유가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로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되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고달파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 하루 1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원유 부족분의 3분의 1에 불과해서 유가를 지속적으로 잡긴 힘들 거라는 회의론도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향후 6개월 동안 하루 1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별도로 낸 설명 자료를 통해 이번 방출 규모는 전례가 없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런 발표에 이날 국제유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날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 대비 7% 급락했고 5월물 브렌트유도 4.9%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시장에 풀겠다는 총 1억 8천만 배럴 규모 원유는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비축유 방출 규모의 3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CNN 비즈니스는 이런 추가 공급이 단기적으로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도 러시아산 원유의 손실을 만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러시아의 4월 생산량은 하루 300만 배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추가 공급이 러시아로부터 손실된 생산량의 3분의 1만 대체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ING의 전략가들은 미국이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를 방출해도 러시아 공급 손실을 만회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유가를 지속적으로 낮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주택가격이 새로운 고점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부동산 버블이 일어날 조짐도 발견됐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어제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연구원들과 경제학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주택가격이 새로운 고점까지 오르고 있고 부동산 버블이 일어날 조짐이 발견됐다는 견해도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이 시장의 힘이 나타내야 할 것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고 기초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부동산 버블 주장은 최근까지 큰 지지를 받지 못했었는데 연방준비제도 연구원들은 이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2000년대 초 호황 이후 처음으로 미국 주택시장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주택가격은 점점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이번 부동산 버블 우려와 관련해 자신만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심각한 두려움을 뜻하는 포모 증후군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앞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구하지 못하고 나중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심리가 이런 버블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이반자들이 시장에 개입하면 투자자들은 조심스러워지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불균형이 너무 심해져 경제 격변을 야기하기 전에 국내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정부기관을 포함한 비농업 사업체는 43만 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1월, 2월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오늘 노동부는 월간 고용 현황 보고서에서 3월 한 달 동안 정부기관을 포함한 비농체 사업체가 43만 1,000개의 새 일자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에 50만 4천 개, 2월에 75만 개가 순증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상당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2월의 인플레 수치가 40년 내 최고인 7.9%에 달하고 2월 말부터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마지막 4분기에 직전 분기와 비교해 1.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21년 전체로 5.7% 성장했습니다. 37년 전인 1974년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이지만 비교 년도인 2020년에 코로나19가 폭발로 마이너스 3.4% 역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었습니다. 미국 사업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월 평균 6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달마다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2월과 비교하면 총 사업체 일자리는 3월 말 기준 1억 5,092만 개로 아직도 168만 개가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대로 다 복원되지 못하고 92.7% 정도가 복구된 셈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총생산 규모는 코로나 직전 대비로 지난해 말 103.2%를 기록해 완전 회복된 상태입니다. 사업체와 별도로 실시되는 가계조사를 통한 실업률 부문에서는 0.2%포인트가 떨어져 3.6%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본격화 직전인 2020년 2월에 50년 내 최저치 3.5%에 0.1%포인트 차로 육박한 수치입니다. 오늘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력이 있다면 한국에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받습니다. 그동안에는 한국 방역당국에 접종력을 등록했어야 했지만 이제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이력을 증명한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들은 지난 3월 21일부터 한국 방역당국에 접종력을 등록해야만 격리 면제를 해왔는데 이를 모두 해제하기로 한 겁니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부스터샷 접종자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매달 지정해온 격리 면제 제외 국가들을 4월부터 더 이상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발 국가에 상관없이 백신 접종 이력을 증명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인 Q코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국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시스템에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개인정보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와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정보를 사전에 입력해야 합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가 북한에 배정했던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북한이 백신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해당 백신은 다른 나라에 재배정됩니다. 오늘 미국의 소리방송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이 어제 코백스가 현재 북한에 배정한 코로나19 백신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백스는 최근까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128만 8,800회분을 북한에 배정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 백신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모두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 측은 북한이 수용하지 않은 백신은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에 재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관련해선 북한이 백신 접종을 결정하면 향후 배분 계획을 통해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백스는 지난해와 올해 아스트라제네카와 중국 시노백,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등을 각각 북한에 배정했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실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이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국가는 북한과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등 두 곳이 유일합니다. 미국의 적지 않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선벨트로 속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선벨트 지역의 저렴한 집값과 세금, 낮은 인건비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국에서 북위 37도 이남의 남부 지역을 지칭하는 선벨트는 따뜻한 기후에 비교적 집값과 세금이 저렴합니다. 어제 폭스 비즈니스는 애리조나에서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에 이르기까지 선벨트가 최근 미 기업들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 근무가 늘면서 기업들이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뉴욕 등에서 선벨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산관리회사 IRM 서비스의 제프 홀츠만 최고 경영자는 회사가 뉴저지 지역에서 댈러스로 이전해 2년 이내 수백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전했습니다. 홀츠만 CEO는 직원 1인당 급여는 뉴저지와 비교해 약 60%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며 가격이 적당하고 인재가 주변에 있고 기회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사업 이전의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는 댈러스와 남부 지역에서 업무 복귀가 훨씬 더 빨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제2공장을 짓고 있고 테슬라도 텍사스 오스틴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도 텍사스행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동하면서 텍사스 주택시장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RREAF 홀딩스 부동산 개발 킵 사우덴 CEO는 기업들의 이동이 텍사스 주택시장 붐을 주도하고 있고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인 은퇴 플랜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은퇴 보장법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르면 2024년부터 모든 직장인들은 은퇴 플랜인 401K에 자동 가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9일 연방하원은 모든 직장인들이 2024년부터 은퇴 플랜 401K에 자동 가입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큐어 법안 2.0을 찬성 414, 반대 5로 승인하고 연방 상원으로 송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401K나 403B 등 직장인 은퇴 플랜에 자동 등록하고 은퇴 플랜 가입자의 최소 인출 규정의 시작 연령을 현재 72세에서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75세까지로 높이는 등 은퇴연금 관련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고용주는 2024년부터 신규 채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인 은퇴 플랜인 401K 또는 403B에 자동 가입시켜야 합니다. 불입금은 세전 급여의 3% 수준으로 시작해 최소 10%, 최대 15%가 될 때까지 매년 1%포인트씩 오릅니다. 다만 현재 직장인 은퇴 플랜 가입자에게는 이런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직원 10인 이하 사업체와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업체들도 의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62세에서 64세 사이 401K 가입자의 연간 추가 납입 가능액을 현재 6,5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의 전철 안전계획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범죄는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나 늘었습니다. 어제 뉴욕시경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월 27일까지 뉴욕시 대중교통에서 일어난 범죄는 총 5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범죄 317건에 비해 70.3% 늘었습니다. 총격이 17.2%, 강도 46.1%, 증오범죄 59.2% 등 전반적인 범죄가 늘어난 가운데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범죄가 특히 많았던 셈입니다. 최근에도 전철 내 범죄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3월 30일 오후에는 맨하튼 업타운행 2번 전철에서 은퇴한 전직 경찰이 칼 공격을 당했습니다. 지난 3월 19일에는 업타운행 A전철을 타고 있던 한 남성에게 다른 남성이 동성애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폭행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어지는 범죄 소식에 뉴요커들은 여전히 전철 타기를 꺼리면서 지난 2주간 주중 전철 이용객은 하루 평균 300만 명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팬데믹 직전과 비교하면 57%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객 수가 급증하진 않는 겁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3월이 되면 재택근무를 끝내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승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승객 수는 여전히 정체 상태입니다. 한편 MTA는 이런 안전 우려에 대중교통에 NYPD가 배치되면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철역과 열차에서 거주하던 노숙자 312명을 쫓아내 시간은 걸리겠지만 점차 안전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오늘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지원한 5개 기관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기관은 로켓공업부와 조선승리산 무역회사, 합장강 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등입니다. 로켓공업부는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4개의 자회사는 북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 외국 기업과의 조인트 벤처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북한의 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재원과 물품을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재외국민이 필요한 각종 영사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인터넷으로 상담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챗봇은 해외에서 필요한 재외국민 등록, 해외 이주, 여권 등 26종의 민원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간단한 대화 형식으로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챗봇 서비스는 영사민원 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과 국민 비서 포털에서 접속 가능합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사회복지국, 위생국, 뉴욕시경 등으로 구성된 노숙자 텐트촌 철거 태스크포스가 지난 2주 동안 시 전역에 산재해 있던 239개 텐트촌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자 텐트촌 철거 태스크포스는 1차 철거가 일정보다 이틀이나 빨리 완료되면서 31일부터 2차 철거에 돌입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애담스 시장은 이날 브롱스의 새로운 노숙자 쉐이프 헤븐 사이트에서 현재까지 350개 침대가 마련됐다며 노숙자들의 적극적인 쉘터 이전을 당부했습니다. 애담스 시장은 올해 초 노숙자 이전을 위한 500개 침대 마련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 캠든에서 세정제가 든 우유를 마신 프리케이 학생 수십 명이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캠든 학군에 따르면 30일 오전 캠든시 소재 유아원들의 세정제가 든 우유가 밀봉된 상태로 배달돼 교사들이 911로 신고하고 당국이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학군 측은 해당 우유를 마신 4개 학교 유아원생 30여 명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검사를 받고 퇴원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스타레저에 따르면 문제가 된 우유는 커네티컷 우유 생산업체 가이드사가 제조한 1% 저지방 우유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